별빛 극장 마지막 상영. 맑은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따스하게 들어오는 아침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이야기로 채워드릴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극장.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영사기를 돌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크린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춤추는 먼지처럼 아득하게 사라져가는 그의 기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소도시의 중앙 로터리, 그곳에는 별빛 극장이라는 이름의 낡은 단관 극장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극장의 주인이자 유일한 영사기사로 살아온 박채민 할아버지는 올해 80입니다. 그의 하루는 텅 빈 객석의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영사기에 기름을 치고 오래된 필름을 이어붙이는 일로 채워집니다. 요즘 별빛 극장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채민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 불 꺼진 극장 안에서 홀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영사기 소리, 스크린을 향해 뻗어나가는 한 줄기 빛. 그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는 수억 개의 먼지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객이자 외로운 친구였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기억에도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아들의 이름을 영화 속 주인공 이름으로 부르곤 했고, 며칠 전에 끓였던 찌개를 오늘 아침에 끓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수없이 돌려본 낡은 필름처럼 조금씩 닳고 뒤섞이고 빛이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장 입구에 붉은색 글씨로 된 마지막 통고장이 나붙었습니다. 한 달 뒤 별빛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가 건물을 짓는다는 최종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동수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잘 됐어요. 이 골칫덩이 극장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셔서 편히 지내세요. 아들에게 극장의 철거는 오랜 숙제가 끝나는 시원섭섭한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민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필름 깡통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나는 이 극장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내 손으로 딱 한 번만 더 틀고 보낼 것이다. 그의 고집스러운 눈빛 앞에서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상영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영화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멜로드라마 겨울의 약속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은 한 여인이 약혼자의 가장 친한 친구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지만 평생 죽은 약혼자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최루성 영화였습니다. 아들 동수는 아버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저런 낡은 영화 속에 갇혀 사시더니 마지막까지 저러시는구나. 그에게 아버지는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철없는 몽상가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낡은 영화를 누가 보러 온다고요?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 괜히 힘만 빼지 마시고요. 너는 모른다. 이 영화가 나한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너는 평생 이해 못할 게야. 부자의 대화는 또다시 어긋났습니다. 동수는 아버지가 자신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환상 속으로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채민 할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인생 자체인 이 극장을 그저 귀찮은 짐으로만 여긴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했습니다. 채민 할아버지는 아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상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약속 필름은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필름은 툭하면 끊어졌고 화면은 빗살 무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영사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필름 복원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끊어진 필름을 이어붙이고 낡은 화면에 먼지를 닦아내는 그 고된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더 영화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이 약혼자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 그는 몇십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 속 아내의 얼굴이 영화 속 여주인공의 얼굴과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흐려지는 눈을 비볐습니다. 어디까지가 영화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기억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수는 아버지의 무모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극장 폐업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영사실에서 필름과 씨름하는 동안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낡은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낡은 영화 포스터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옛날 영사기 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수는 먼지 쌓인 서류들을 버리려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손수건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주 오래된 편지 뭉치와 작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무심코 어머니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다 그는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일기장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수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상우 씨. 어머니는 그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결혼하여 이 별빛 극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와 함께 볼 첫 영화는 겨울의 약속으로 정했다. 우리의 사랑도 저 영화처럼 겨울을 이겨내고 영원하기를. 일기장의 내용은 동수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 이전에 다른 약혼자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약혼자와 함께 이 극장을 운영하려 했다니. 그렇다면 아버지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일기장과 함께 들어있던 낡은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은 어머니가 상우 씨와 주고받았던 애틋한 연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통해 그는 마침내 지난 50년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숨겨져 있던 거대하고 슬픈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 상우는 바로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원래 별빛 극장은 상우 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자신의 약혼녀였던 동수의 어머니와 함께 이 극장을 꾸려나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민 할아버지는 그런 친구의 꿈을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며 영사기술을 함께 배우던 영사기사 조수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약혼녀를 남몰래 마음에 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세 사람의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낡은 영사실의 배선 문제로 작은 화재가 발생했고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상우 씨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 곁을 지킨 것은 아버지 채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극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친구가 사랑했던 여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며 조용히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후 별빛 극장에서 처음으로 함께 상영했던 영화가 바로 겨울의 약속이었습니다. 약혼자를 잃은 여인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화. 그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겨울의 약속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 영화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이자 어머니와의 슬픈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자신의 부모님이 평생을 먼저 떠난 한 남자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동수는 영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낡은 필름을 힘겹게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이 지난 세월의 무게를 얼마나 고독하게 버텨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의 사랑을, 그리고 먼저 떠난 친구와의 우정을 평생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위대한 순정의 사나이였습니다. 동수는 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던 필름 자르는 칼을 자신의 손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채민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필름을 이어붙이는 시멘트 접착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사실의 작은 등불 아래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함께 필름을 만졌습니다. 아들은 평생을 귀찮은 골칫덩이로만 여겼던 그 낡은 필름 조각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아픈 사랑의 조각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필름을 자르고 붙이는 섬세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필름을 잊는 것은 기억을 잊는 것과 같다. 너무 서두르면 기억이 뒤엉키고 너무 늦장을 부리면 그 순간의 감정이 날아가 버리지.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한 힘으로 끊어진 두 시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영사기사의 일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조심스럽게 필름 조각들을 이어붙였습니다. 닳고 끊어진 필름을 잇는 그 물리적인 행위는 지난 수십 년간 끊어져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잇는 하나의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별빛 극장의 마지막 상영일이 밝았습니다. 동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신문에 작은 광고를 냈습니다. 별빛 극장의 마지막 상영, 겨울의 약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장 앞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극장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안고 극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첫 데이트를 했던 노부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만화 영화를 보러 왔던 중년의 신사, 그리고 이 낡은 극장이 신기하기만 한 젊은 연인들까지. 텅 비어있던 300석의 객석은 아주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사실 안 채민 할아버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낡은 영사기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덜커덩하는 정겨운 소음과 함께 영사기에서 뿜어져 나온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고 스크린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필름의 거친 화면 속에서 겨울의 약속 속 주인공들이 울고 웃고 사랑했습니다. 객석의 관객들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빛 극장과 함께했던 자신들의 빛바랜 청춘을,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기억을, 그리고 이제는 곁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사실의 작은 창 너머로 채민 할아버지와 아들 동수는 그 모든 풍경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영화를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그러나 이제는 하나로 이어진 그들만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는, 그리고 친구는 스크린 속 주인공의 얼굴로 나타나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간 뒤에도 극장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사실의 작은 창을 향해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꿈과 위로를 선물해준 낡은 극장과 늙은 영사기사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몇 주 후 별빛 극장은 약속대로 헐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민 할아버지와 동수는 길 건너편에 서서 자신들의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의 아파트 거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새로 장만한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벽 위로 겨울의 약속을 다시 상영했습니다.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민 할아버지는 더 이상 영화의 대사를 읊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에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친구를 잃었던 날의 아픔, 그리고 아들 동수가 태어났던 날의 벅찬 기쁨까지. 그가 평생 필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별빛 극장은 사라졌지만 그 극장이 남긴 이야기는 이제 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사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빗줄기는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따뜻한 잔상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